네,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도 한번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자신감 높이기 위해서 제가 했던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여 년 전에 책을 처음 출간했는데 그때 제가 노무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자신감이 영 안 생겨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제 인생의 이제 중간에 사고로 청춘을 다 날리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항상 뒤진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신감이 안 생겨서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잘 못 써먹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왜 RPG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도 제일 힘센 보스랑 자꾸 상대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잘난 인간들을 내가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얘기라도 잠깐 나눠보자, 개인적으로.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석학 소리 듣던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어떤 학자분 한 분이랑 장관을 하셨던 분, 이렇게 두 분을 골랐어요. 제가 두 분을 고르고 어찌어찌 연락을 하고 책을 낸 노무사인데 인사 한번 하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약간 좀 당황하면서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잡고 갔어요. 가니까 굉장히 뻘쭘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둘만 만난 거예요. 그분들 사무실에서 굉장히 뻘쭘해 하시고 뭐 어떻게 얘기를 진행해야 될지 몰라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냥 뭐 책 냈는데 제가 평소에 뭐 총장님을 존경했습니다. 제가 장관님을 존경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얘기가 흘러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결정타를 하나 날렸죠. 뭐냐면 그 대학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총장님이 교수로 있을 때 얼만큼 명성이 높았나, 학생들한테 어떤 식의 평가를 받았나 그런 걸 제가 좀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교수님이 다니던 대학교 학생들한테 다 들었다고,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좋아지면서 그랬냐고 그러면서 껄껄대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을 다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 참 인상 깊었고 제가 책 내는데도 도움이 됐고 내 인생에도 엄청난 그 도움을 얻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좋아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장관님이랑 총장님한테 그 인생 후배로서 덕담 좀 부탁드려도 되냐고. 앞으로 제가 좀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덕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그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담 없으니까. 그리고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10분. 근데 그 10분들이 제 인생에는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 뒤로는 웬만한 사람 만나도 안 쫄아요. 왜?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리 듣던 대학교 총장도 만나봤고 장관도 만나봤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엄청난 계약을 하러 갈 때 뭐 엄청나게 돈 많다는 부자 만나도 전혀 안 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의 자신감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제가 여기서 부수적인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방법을 쓰기 전에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할 게 있어요. 뭐냐? 뭐라도 이루고 가세요. 완전히 나는 백수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찾아가도 백수입니다 이러면 상호 간에 되게 뻘쭘해요. 얘기할 말도 없고 그분들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볼 거고 영업하러 왔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직장 같은 거라도 하나 얻고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고 그리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번에 조그만 직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총장님 정말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되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거 듣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별다른 부담 없이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탁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서 뭐 나중에 제가 뭐 힘들어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제가 뭐 영업해야 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분위기 확 깨집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덕담 정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청년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총장님.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줘요.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세요.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래. 그리고 찾아가면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총장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학문적 명성을 쌓았고 그 사람이 무슨 논문을 썼나 이 정도는 공부하고 가셔야 되고, 장관이면 어떤 책을 냈고 어떤 정책들을 이 사람이 뭐 장관 시절에 실시를 했고 이 사람이 장관이 되기 전에 뭘 했나 이런 백그라운드 정도는 쭉 공부를 하고 가셔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뭔가
말이 통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을 만나러 가세요. 예컨대 나는 회계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회계 쪽에서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난 연예계 쪽에서 관심 있다 그러면 연예계 쪽에서 유명한 기획사 사장 같은 사람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연예계 쪽에서 일할 사람은 아닌데 연예계랑은 전혀 관심 없는데 그냥 연예계에 관심이 있었고 사장님이 이쪽 그 연예계에서 큰 명성 얻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덕담 한마디만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분위기 좋아요. 그 다음에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세요. 거기서 뭐 대놓고 뭐 물건 팔아라, 뭐 이상한 뭐 거짓말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컨대 어떤 장관을 만나러 갔는데 정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장관 시절에 실시했던 정책이라도 좀 공부하고 간 다음에 장관님이 그때 실시한 청년 근로자 지원금 정책에 제가 수혜자입니다, 장관님. 그 덕에 제가 큰 아주 도움을 얻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도 그냥 그 정도 얘기해. 이 정도는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거짓말도 종류가 나눠져요.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은 상대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아주 나쁜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그냥 그럭저럭 사회에서 용이 나는 거짓말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장관도 내가 실시한 정책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이익을 받구만.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좋은 얘기 해주지.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는 거짓말 하시고 그 다음에 재직 중인 자는 그러니까 지금 총장이거나 지금 장관이거나 지금 사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몸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는 퇴직한 사람을 찾아가요. 전직 총장,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퇴직하고 났으니까 좀 한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하고 나면 사람들이 과거처럼 안 찾아와요. 왜? 옛날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파워가 당연히 줄었으니까. 그래서 좀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운데 가가지고 평소에 총장님 제가 존경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기분 좋죠.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또 이 사람이 좀 건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직 중인 자 말고 퇴직한 사람을 주로 찾아가시고 뭐라도 좀 들고 가세요. 뭐라도. 빈손으로 가는 거 좀 그래요. 그래서 뭐라도 들고 가는데 그렇다고 뭐 어디 동네 양로원 가는 것도 아닌데 바카스 한 박스 뭐 이런 거 정말 그건 수준 낮아요. 바카스 한 박스. 그렇다고 뭐 돈봉투 들고 간다? 이건 뇌물로 보여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비싼 케이크를 사갔어요. 아주 비싼 케이크. 그래서 옛날인데 그때 돈으로 케이크 하나에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만나려고 하느라고 케이크 값만 20만 원 썼는데 저는 그 돈 안 아까워요. 뭐 요즘에 술 한 잔 먹어도 밥 한 끼 먹어도 20만 원 쓰잖아요. 사람들이랑 여러 명이랑 만나면. 근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 20만 원 쓰는 게 아까워요? 그거 아까워할 거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찌질하게 계속 살다가 뒤지세요 그냥. 이 정도 20만 원도 아깝다면. 그래서 뭐라도 좀 괜찮아 보이는 거, 뽀대 나는 거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양복 꼭 입고 가세요. 양복이나 정장. 후줄근하게 가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 찾아갈 때 한여름이었는데 넥타이 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 사람들이 좋게 보더라고. 이렇게 더운데 와이셔츠에 넥타이 입고 땀 삘삘 흘리고 가니까 그거부터 자기를 만나러 오기 위해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다 해서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는요. 아주 높은 데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소탈하고 좀 격식을 안 따져요. 진짜 유명한 총장이나 장관이나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최고봉까지 갔던 사람들은 어설프게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간 정도 높은 사람. 예컨대 무슨 협회장, 무슨 중소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괜히 격식 따지고 뭐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 내가 해줄 덕담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면박 줘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높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높은 사람. 어설프게 높은 사람 말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RPG 게임에서도 최고로 센 놈이랑 자꾸 싸워봐야 뭔가 경험치도 많이 얻고 그리고 이기지 못해도 뭔가 게임에 대해서 감이 오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자신감 얻는데 제일 좋아요. 이왕 갈 거면 부딪혀 보세요. 가장 높은 사람한테. 그게 좀 왠지 뻘쭘하고 나 이래도 될까 걱정스러워도 그건 걸 시도하면서 여러분의 또 자신감이 커져요.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이 여러분들 누군가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